자, 이번에는 베일로그 HDL을 이용해서 순차 회로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일로그에서는 우리가 이제 순차 회로에 사용되는 레치나 플립플롭 또는 FSM과 같은 그런 회로를 합성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형화된 구문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것은 어떻게 베일로그로 코딩을 해야지 레치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베일로그로 코딩을 해야지 플립플롭이 만들어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볼 생각입니다. 특히나 순차 회로를 베일로그 HDL 가지고 설계할 때 약간 이런 구문에 대해서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게, 어떨 때는 회로 시뮬레이션이 여러분들이 코딩이 잘못된다 하더라도 시뮬레이션은 잘 동작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실제 회로로 합성했을 때는 이제 회로로 컴파일 했을 때 올바르지 않은 회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정형화된 구문을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베일로그 HDL에서 플립플롭이나 레치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always라는 구문이에요. 이 always 구문의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always at 골뱅이, 그 다음에 sensitivity list, 여기 가로가 있고요. 요 가로 안에 여러 개의 신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행해야 할 구문이 또 안에 있게 됩니다. 여기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은 always란 뜻이 여러분들 영어로 항상이란 뜻이잖아요. always란 말은 항상이란 뜻인데요. 이 sensitivity list 안에 있는 신호, 예를 들어서 always A, B라고 우리가 코딩을 했다고 합시다. 이런 거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신호 A가 바뀌거나 신호 B가 값이 바뀔 때마다 항상 요 구문을 수행하라 라는 그런 의미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always의 구문의 의미는 이 sensitivity list에 들어가 있는 신호들이 바뀔 때마다 항상 이 구문을 수행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요거는 이제 이런 always 구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순차 회로도 만들 수 있고요. 조합 회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여러 가지로 이제 always 구문을 어떻게 활용해야지 순차 회로, 특히 이제 플립플롭이나 레치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어떻게 기술해야지 조합 회로를 만들게 되는지를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플립플롭을 기술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에 베일로그 코드가 있죠. 모듈로 시작해서 엔드 모듈로 끝나고요. 요 모듈의 이름이 이제 플롭이라고 써 있습니다. 입력으로는 클락 신호와 for input 4비트의 입력 신호 D가 있고요. 출력 신호 4비트의 출력 신호 Q가 있어요. 자, 그리고 always 클락이 이 pause 엣지라고 써 있잖아요. pause 엣지. 굉장히 생소한 단어인데요. 요거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positive 엣지의 약자예요. positive 엣지는 뭐냐면 0에서 1로 상승하는 클락 엣지에서 요런 변화가 있을 때 클락이 라이징 할 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포스 엣지 클락이 상승할 때 영어로는 라이징 할 때죠. 라이징 할 때마다 항상 입력 신호 D를 Q에다 넣어라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 지난 플립플롭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 그 플립플롭의 동작을 우리 배우셨죠? 클락이 이제 라이징 할 때, 그죠? 플립플롭은 클락이 라이징 할 때 0에서 1로 바뀔 때 입력으로 들어있는 값을 샘플링해서 저장하는 거잖아요. 이거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클락이 라이징 할 때 입력 값을 Q에다 저장하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처음 보는 레그 신호가 있는데 이 레그 신호는 그냥 외워두시면 됩니다. 어떻게 외워두냐? 항상 이 always 구문 안에서 할당받는 변수가 있다면 이 경우에는 Q가 D값을 할당받고 있죠. 이런 할당받는 신호나 변수가 있다면 항상 이 신호나 변수는 레그라는 타입으로 선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실까요? Any output assigned in an always statement. always 구문 안에서 할당받는 이제 output 신호는 must be declared leg라는 타입으로 반드시 선언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leg. 이 always 구문 안에서 이 Q 신호가 할당받는 신호였기 때문에 여기에 leg라는 타입을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이제 이 leg라는 용어가 leg라는 게 마치 레지스터의 약자처럼 보이잖아요. 레지스터 약자. 근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 하나의 변수가 leg로 선언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아웃풋이 뭔가 저장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거는 sequential 회로가 아니라 조합 회로에서도 always 구문이 사용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always 구문이 조합 회로를 만들어내는 경우에도 always 구문 안에서 할당받는 변수는 항상 leg 타입으로 선언되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 leg라는 타입이 반드시 메모리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좀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 나가기 전에 여기 우리가 만들었던 플립플롭을 요거를 합성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죠. 자, 쿼터스 툴에서 다시 들어가서요. 요거를 한번 합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플립플롭인데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네임이 한림으로 정의됐기 때문에 이것만 이제 바꿔서 컴파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버튼 눌러주시면 자, 어떻게 합성을 하는지 이 쿼터스 인텔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쿼터스 툴이 지금 기술된 이와 같이 기술된 그 코드를 어떤 하드웨어로 바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항상? 네. 지금 컴파일, 어널리시스, 신세시스는 끝났고요. 이제 그 만들어낸 합성해낸 회로를 FPGA 장치에 이제 매핑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게이트 통과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시간에 대한 타이밍에 대한 정보를 분석을 했고 최종적으로 컴파일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자 이런 회로를 만들었을 때 과연 우리가 만들어내는 회로가 어떤 건지 다시 툴셋 넷리스트 뷰에서
RTL 뷰어를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어떻게 나오는지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D 렛치 맞죠? 입력 D가 있고요. Q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락이 있습니다. 클락. 그래서 클락이 라이징 할 때, 이 입력 신호가, 4비트의 입력 신호가 4비트의 플립플랍으로 저장이 되는 그러한 상황을 이제 만든 거죠. 자, 실제적으로 요 플립플롭으로 4비트의 플립플롭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셨고요. 그 다음에는 resetable flip-flop, resetable D flip-flop인데요. 용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는 새로운 신호 하나가 더 추가로 붙겠죠. 그쵸, 여러분? 항상 이게 지금 이 메뉴가, 마지막 메뉴가 지금 사라지질 않네요. 안 보이기, 감추기. 어떻게 해야지 이게 됐죠? 자, 그렇게 돼서 이제 리셋터블 플립플롭도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이미 배운 내용인데요. 그죠? 기존에 배웠던 플립플롭에 비해서 리셋이라는 신호가 하나 추가된 거예요. 맞죠? 자, 리셋이라는 하나가 추가됐고요.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볼까요? 자, always, 항상 클락이 라이징 할 때마다 요 포스 엣지는 포지티브 엣지라고 이미 말씀드렸고, 클락이 라이징 할 때 요 구문이 수행된다는 거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클락이 라이징 할 때마다 들어와서 만약 리셋이 1이면 Q 값을 0으로 초기화하고 그렇지 않다면 Q에다가 D 입력 값을 저장하라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자, 이래서 리셋이 1이면 초기화되는 0으로 초기화되는 그러한 리셋터블 D 플립플롭을 베릴로그로 이와 같은 구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메모리 엘리먼트를 플립플롭 엘리먼트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이제 경우인데요. 아까 같은 경우는 싱크로너스 리셋 신호라고 하는 건데요. 자, 싱크로너스 리셋이에요. 클락에 관계없이 리셋이 변했을 때, 리셋이 1일 때 값이 바뀌지가 않아요. 언제 바뀌냐면 클락이 뜬 상황에서 클락이 라이징한 상황에서 리셋이 1일 때, 그러니까 클락과 동기화돼서 이제 이 초기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클락이 라이징 하기 전에 리셋 신호가 오면 리셋 신호가 클락이 라이징 하기 전에 먼저 온다 하더라도 이 플립플롭은 0으로 초기화되지 않아요. 리셋이 1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초기화되는 게 아니라 클락이 라이징 할 때 리셋 시그널이 1이구나. Q를 0으로 초기화해야지 라고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클락이 라이징 한 다음에야 초기화되는 그런 이제 리셋터블 플립플롭을 말하고 있고, 이런 경우를 싱크로너스 리셋이라고 부릅니다. 싱크로너스. 왜냐하면 클락과 동기화되기 때문이죠. 반면에 이제 어싱크로너스 리셋을 말하는 건데요. 이거는 클락 신호와 관계없이 리셋 시그널이 딱 뜨기만 하면 바로 0으로 초기화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레이즈 구문 안에 이제 여기를 센서티비티 리스트라고 했죠. 센서티비티 리스트. 이 센서티비티 리스트 안에 있는 신호가 바뀔 때마다 항상 이게 수행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아까 싱크로너 리셋에서는 클락 신호만 있었어요. 그죠? 클락 신호만 이제 센서티비티 리스트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리셋 신호도 이제 센서티비티 리스트에 들어와 있는 거죠. 따라서 클락이 뜨지 않더라도 리셋 시그널이 0에서 1로 이제 변하게 되면
이 always 구문이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락을 기다리지 않고 리셋이 0에서 1로 변했을 때 바로 들어와서 always 구문을 수행하는데, 들어와서 수행하는 걸 봤더니 리셋이 1이면 0으로 초기화해라 라는 거를 이 코드는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synchronous reset은 여기 리셋 시그널이 sensitivity 리스트에 있지 않다는 거. synchronous reset은 리셋이 sensitivity 리스트에 없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고, asynchronous reset은 리셋 신호가 sensitivity 리스트에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일 겁니다. 이렇게 있음으로 해서 sensitivity 리스트에 있음으로 해서 클락이 뜨지 않더라도 리셋이 변하면 always 안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리셋 신호의 변화만으로도 플립플롭의 값이 0으로 초기화될 수 있는 거죠. 자, 요 세 번째 플립플롭은 dflip-flop with enable 시그널인데요. 요 enable 시그널은 여기 보면은 이제 클락 신호가 있고요, 리셋 신호가 있고요, enable 시그널이 또 있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입력 Q 저장인데요. 저장된 값, 출력 Q 값인데요. 요 enable 값은 뭐냐면 이 enable 값이 1일 때만 캡처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 enable 값이 0이면 저장을 하지 않아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볼까요? 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always 클락이 라이징 하거나 리셋이 라이징 할 때, 자, 이렇게 요 말은 이제 비동기 asynchronous reset을 의미하는 거죠. 비동기적 리셋이 라이징 하면 초기화되는 거예요. 요 비동기적 리셋을 의미하는 거고, 어쨌든 클락이 라이징에서 들어와서 이제 always 구문을 수행할 때 만약 리셋이 1이면 초기화하고, 요거는 초기화 하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리셋이 아니면 다시 들어와서 체크하는데 뭘 체크하냐면 enable 신호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enable 신호가 1일 때만 저장이 되게, 그죠? 입력이 출력에 저장이 되게 만드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베릴로그 코딩을 몇 가지 잘 조절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플립플롭을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랍니다. 근데 뭐 다양한 걸 여러분들이 다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네 가지만 잘 기억해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dflip-flop, resetable dflip-flop, 그다음에 asynchronous resetable dflip-flop, 그리고 enable 신호를 가지고 있는 dflip-flop. 이렇게 핵심적인 것들만 잘 이해하고 그 회로에 해당하는 베일로그 코드를 잘 기억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원하는 회로를 잘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저희가 플립플롭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었는데, 플립플롭은 어떤 거였죠? 클락이 0에서 1로 라이징하는 그런 엣지에서 이제 값을 저장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플립플롭이라고 얘기했는데, 수업 시간에 플립플롭을 배우기 전에 더 간단한 형태의 메모리 스테이트 엘리먼트를 배웠잖아요. 그것은 레치라는 거였죠. 레치는 플립플롭처럼 엣지에서 값을 샘플링 하는 것이 아니라 클락이 0이면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가 클락이 1이면 입력값이 출력에 연결되는 경우를 이제 설명했었죠. 그리고 다시 클락이 1에서 0으로 떨어지면 이제 그 이전에 들어와 있던 값이 저장이 되는 그런 현상이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레치는 어떻게 베일로그 HDL로 구성이 될까요? 자, 보시면 모듈, 엔드 모듈 네임, 그다음에 모듈의 인풋으로 당연히 클락이 들어가죠. 그리고 입력이 있고요. 4비트 입력, 그 다음에 4비트 출력이 있습니다. Q값은 always 구문 안에서 할당을 받기 때문에 레그 탑으로 선언이 됐고요. 자, 여기 보시면 클락 at sensitivity 리스트에 들어와 있는 게 클락 신호와 입력 신호예요. 그죠?
클락 신호와 입력 신호예요. 그래서 이 구문은 클락이 변하거나 클락이 값이 변했거나 클락 입력 값이 변했다면 always 구문을 수행하라는 뜻이죠. 클락이 변했거나 입력 D 신호가 변했다면 항상 이 구문을 수행하는데 그 구문이 뭐냐면 if 클락이 1이면 Q 값을 D 값을 Q 값에 연결해라, 저장해라, 뭐 이런 뜻일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뭐예요? 이제 클락이 요거는 이제 아까처럼 엣지는 아니죠. 포지티브 엣지, 포스 엣지가 아니라 그냥 클락이에요. 요거는 클락이 0에서 1로 변하던 1에서 0으로 변하던 D값이 0에서 1로 변하던 1에서 0으로 변하던 항상 이런 값이 변하면 무조건 수행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클락이 1이면 연결되고 클락이 0이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렛치의 의미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코드를 통해서 합성을 해보면 이와 같은 렛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좋은 회로를 좀 안정적인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렛치는 잘 사용하지 않고 플립플롭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요. 렛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최적화된 회로의 시간적인 흐름을 잘 파악하고 좀 더 회로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거고요.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플립플롭이라는 스테이트 엘리먼트를 사용합니다.